우리 고대 왕대사를 우리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시작은 이걸로 시작하죠. 제가 우리 그 왕대사는 삼각형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항상. 자, 국가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이런 상태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시기를 뭐라 부르죠?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병렬적 구조, 수평적 구조를 말하는데 이 상태는 뭐라 부르죠?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연맹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바뀔 때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 일단 첫 번째, 왕이 바뀐다. 두 번째, 관료층의 변화가 생긴다. 세 번째, 무슨 변화가 생기죠? 국민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생긴다. 정확히는 신민이라고 합니다. 신민. 그냥 편의상 지금 쓰는 말로 제가 국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왕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었다. 여기는 각자 부족장들이 관료를 다 거느리고 있었다. 즉 중앙 관료 체제라는 게 없었다. 그렇죠? 자, 여기 국민들은 어떤 정체성이 강했다고요? 자기 부족 정체성이 강하지. 요 전체를 묶어낸 요 새로운 국가, 뭐 노량진 국가, 신림 국가, 종로 국가, 대방 국가가 있다면 이걸 묶어서 고시국이라는 국가 만들었다 그랬었죠. 네, 고시국 정체성보다는 뭐가 강하다고? 나는 노량진 사람이야. 나는 신림 사람이야. 이게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다 바꿔야지만 고대 국가가 되는 건데 여기는 뭘 하면 되죠? 세습을 하는 거고, 요거는 뭘 만든다? 이른바 중앙 관료 체제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라 부르죠? 이거는 국민들 하나로 통합시킨다. 뭐라 한다?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국민 개념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라 부르게 된다. 이걸 누가 했답니까? 연맹국가는 한 80여 개 소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몇 놈만 성공했다? 세 나라만 성공했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삼국시대라고 한다. 자, 삼국시대가 처음 나타난 건 언제였었나요? 기원전 1세기 때 처음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 뒤에 예수님 탄생하시고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탄생하고 난 뒤에도 뭐 큰 변화 없었죠. 그렇죠? 언제부터 나타나죠? 일단 1세기 후반부터 시동을 걸긴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동 건 나라가 누구죠? 태조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 첫 번째 왕이 아닌데 태조란 이름을 붙였다는 것도 일단 뭔가 좀 이상한 거긴 합니다. 자, 태조왕이 있었고 그 뒤에 누가 이어서 하죠? 2세기 때 고국천이라는 사람이 이어서 한다. 자, 그리고 그 뒤는 체제 정비를 좀 많이 하나요? 덜 하나?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고 쌈질만 하다가 큰 위기를 두 번 겪게 됩니다. 그 뒤로는. 자, 그러다가 3세기 때는 이걸 누가 해나가죠? 저런 것들을 백제가 좀 해나가죠. 백제 누가? 고이왕이 해나간다. 고이왕. 신라는 몇 세기 때 저걸 시작한다라고 하나요? 저 삼각형 구조를 4세기 때 시작한다라고 하죠. 4세기 때. 그렇죠? 누구죠? 뇌물마리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저걸 시작한다라고 한다. 자, 지금부터 왕들을 쭉 나열할 건데 한 10명, 많게는 15명을 나열할 겁니다. 15명을 나열할 건데 이 왕들의 업적이 토탈에서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있다는 걸 우리 그 2개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뭐하고 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뀐 걸 뭐라 부른다고? 이거를 체제 정비라고 한다. 한 몇 가지 정도 체제를 정비해야지 고대 국가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나요? 한 몇 가지 정도로 보죠? 한 5가지 정도로 보죠. 제가 영상 올리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본반 때 찍었었던 걸 그 학생들 보여주려고 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봤거든요. 못 보겠더라고. 일단 자기 목소리 있죠. 되게 못 듣겠는 거 있죠. 진짜 고문당하는 줄 알았어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있죠. 일단 제가 출신이 시골이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외모에 신경 많이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것도 그렇더라고. 비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가끔 이제 친구들이 평가할 때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눈이 4개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영상을 끄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10분 보는데 진짜 수십 번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나아지는 게 눈을 부릅뜨고 하면 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찍을 때는 눈을 좀 부릅뜨고 콧구멍을 좀 벌리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눈을 좀 작게 뜨면은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불쌍하진 않습니다. 자, 체제 정비가 있는데 몇 가지 정도를 하면은 그걸
고대국가 됐다고 본다고요? 5가지 정도면 본다는 거. 최소한 5가지는 갖춰지면. 이게 뭐였었죠? 불러보자. 같이 합시다. 뭐라고? 부, 지, 관, 불, 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는. 자, 이게 뭐죠? 부자상속. 이건 뭐죠? 지방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라면은. 여기는 지방이 자치였었다면은 이제 그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자, 지방제도. 요거는 관료 제도를 통칭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관등이긴 합니다. 여기 3가지 있다 그랬었죠. 여기도. 그렇죠. 자, 이건 뭐죠? 불교와 율령인데 이게 뭘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의 국민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해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자, 요게 조금 되면은 뭐 하기 좋다고요? 싸우기 좋다 그랬었죠. 요거 좀 되면 뭐 한다고? 영토팽창에 나서는데 영토팽창은 주로 전성기 왕들을 내긴 하는데요. 고대 국가인 사람들은 영토팽창도 조금씩은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르는 왕들은 무조건 1번, 2번 있다고 치는 거야. 1번, 2번. 아시겠죠? 요거 먼저 간단히 말씀드려보고 할게요. 태조 있죠? 잘 안 내죠? 그중에 낸다면 뭐 내죠? 일단 2개 있는 거죠, 업적은. 그쵸? 모든 왕의 업적은 2개입니다. 일단 내면은 뭐 내죠? 게르보 고씨가 처음 세습했다는 거죠. 5부 중에서 1개 부족이. 그쵸? 태조 때 무슨 업적도 있다고? 영토팽창도 있다고. 뭐 있죠? 요즘 가끔 뜨더라 그거. 뭐 있죠? 옥저 복속했다. 한사군을 공격해서 요동으로 진출하려고 했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그럼 현도태수 죽였다는 거 있죠. 2개만 넣으면 돼. 뭐 많아 보이는데 그냥 2개씩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2개씩만. 안 외워도 되니까는 정리해 두시고 그냥 자주 보시라고. 자주. 아시겠죠? 고국천왕은 뭐 있었나요? 고국천왕 저 중에 일단 1번만 보입니다. 1번만. 그쵸? 1번 뭐 있었죠? 부재상속했다는 거. 또 뭐 있었죠? 여기 왕위 세습도 2가지가 있었죠. 그냥 1개 부족이 세습하는 거에서 부재상속이 있고요. 지방제도 2가지 있죠. 뭐 있죠? 부족적 뭐뭐뭐를 행정적 뭐뭐뭐로 바꿨다. 그 다음에 지방간 파견한다. 2단계가 있는 거죠. 부재상속과 뭐 했다?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 있죠. 그리고 진대법이라는 거 있었다는 거고, 진대법은 이제 귀족 약화시키려고 한 거고. 자, 요 사람은 뭐 했었죠? 저 부지 관 분류 중에 뭐 했었나? 요거 했던 거죠, 요거. 요거하고 요거 했던 거죠. 그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 뭐 했다고? 요 중앙 관료 체계는 3개 있다 그랬었죠. 뭐 있었죠? 조금 세분하면 3개 있는 겁니다. 뭐 있죠? 관등, 관청, 귀족회의 만들었다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귀족회의를 뭐라고도 하죠? 남쪽이라고 하는가? 왕은 북쪽이고 남당이라고 하죠. 남당. 그쵸? 관청은 뭐 만들었대요? 육자평제 같은 거 만들었다. 그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 관등은 뭐였더라 하죠? 16관등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잘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쵸? 자, 관등 만들 때 뭐도 한다고? 공복 지정하기도 하죠. 공복. 그쵸? 그것도 같이 하는 거. 너무 잘 나오죠. 그거는. 이거 2번도 한번 해보자. 이 사람 2번. 2번은 뭐 있죠?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2개씩만 기억하면 된다고. 2개. 더도 말고. 그게 가끔 나오는 문제도 풀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뭐 있었죠? 한강유역 점령했다는 거죠. 한강유역 점령 위에 또 있죠. 지금 백제 팽창은 어디를 팽창할 수 있는 거죠? 백제가 서쪽이니까 서쪽 빼고 나머지 말하면 되죠. 북쪽에 누구 있게 지금? 북쪽에 3세기 때 북쪽에 누구 있나요? 한사군으로 진출했다는 말을 써요. 이 사람도 한사군으로. 팽창 방향이 거기밖에 없어요. 고이방도 한사군 쪽으로 진출하려 했었다. 낙랑 쪽으로. 근데 낙랑을 먹었다는 건 아니고 거기랑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밑에 쪽은 누가 있죠? 마한이 있죠? 마한을 공격했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이 없는 거지. 마한을 없앴다거나 그런 결론을 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씁니다. 자, 그리고 4세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항쟁기로 접어드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나타나죠? 각국의 전성기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삼국 항쟁기가 나타나죠. 이 삼국 항쟁기를 구분해 갖고 제가 그래프로 그려드린 거 있죠. 삼국 항쟁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죠? 봉우리 2개 그래프 있죠? 그렇죠. 이게 누구 그래프죠? 백제 그래프다. 이게 뭘 말한다? 전성기를 말한다. 전성기. 그럼 2번이라는 거네. 전성기. 그렇죠. 자, 이거는 뭘 말하죠?
가장 침체됐었던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기도 하죠? 수도로 구분하기도 하죠. 무슨 시대? 한성시대. 무슨 시대? 웅진시대. 한성시대에서 이 최저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웅진시대가 이제 제일 안 좋았던 점이고, 웅진시대 극복하는 두 왕이 누구죠? 동성 내지는 무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극복을 해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무슨 시대죠? 사비시대 전성기를 말하는 거죠. 사비시대.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 고이왕의 체제 정비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있었죠. 뭐였었죠? 중앙 관료 체제 정비라는 게 일사불란한 통솔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잘 나가게 된다. 이때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구죠? 근초광이죠. 자, 여러분 근초광도 업적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업적 몇 개 있죠? 2개 있는 거죠. 일단 2개 있습니다. 자, 요거 가기 전에 우리 이 백제의 전성기는 누구랑 대칭해서 쓰는 말이라고요? 고구려와 대칭하는 거죠. 고구려와.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랑 비교할 건데, 자, 고구려 내 체제 정비 잘하다가 체제 정비 더 안 하고 뭐에 초점을 두게 되냐면은 너무 성급하게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 한번 겪은 사람이 누군가요? 동천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천. 이 사람 때 큰 위기 있었다고. 고구려 위기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죠? 중국이죠. 누구? 위나라의 침공이 있었다는 거죠. 위장수 관구검의 침공이 있었다. 그렇죠. 어디까지 피난 갔답니까? 옥저 지역까지 피난 갔다. 거기에 유유하는 사람이 막아졌다라고 하죠. 그렇죠. 유유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신 이 사람 목숨 살려줬다라고 한다. 그래서 왕이 죽지는 않았다라고 하죠. 그렇죠. 체제 정비보다는 뭐에 좀 초점을 뒀다. 3, 4세기는 너무 자신 믿고 팽창을 무리하게 하다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팽창하니까 위기를 겪는 겁니다. 자, 시작은 이 사람이 먼저 했었죠. 서한평 공격하다가 위나라 장수의 침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서한평 공격도 실패한 거고, 오히려 위나라 장수 공격으로 환도산성이 함락되는 사태까지 갔었다. 자, 근데 이 공격을 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었죠? 미천왕은 또 성공을 했었습니다. 미천왕의 성공 배경은 뭐가 있었답니까? 중국의 최악의 분열기 5호 16국이라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5호 16국. 자, 5호 16국을 배경으로 한반도에 있었던 뭐를 쫓아냈다? 서한평도 점령하고요. 한사군을 이제 완전 쫓아냈다라는 거죠. 자, 이 한사군을 쫓아내는 게 무슨 계기가 되나요? 한반도의 선진 지역이 공터로 된다라는 거. 선진 지역이. 이 공터를 두고 이제 누가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여기는 지금 시동만 걸고 있었던 거고, 뭐 하는?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가 이거 내 거야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제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누가 싸움이었었죠? 근초고왕과 고국 원왕의 싸움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체제 정비가 중요한 게 됐고, 여기는 체제 정비 없이 싸우는 중이라 누가 졌대? 얘가 졌다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누가 죽기까지 했답니까? 고구려 왕이 죽기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고구려 왕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성기고 고구려는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자, 이때 위기는 이 위기도 있었죠. 중국의 침공이 있었죠. 누구? 전현. 자, 그 다음에 누구 침공? 근초고 침공이 있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한다. 이 사람은 그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전현에 모용왕이 쳐들어왔다. 결국은 근초고한테 전사한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전성기인데, 전성기는 우리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사자 하나만 표현하면 된다 그랬었죠. 사자. 그렇죠. 요 사자가 의미가 뭐라 그랬었죠? 저 지도죠. 그렇죠. 지도. 방위를 표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하다 그랬었죠. 전성기일 때 그 뻗어나가는 나라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만 파악하면 된다 그랬었죠. 백제 어디? 서쪽이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서쪽 빼고 다 갔다 그러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만 여러분들이 써볼 수 있으면 되죠. 일단 어디는 무조건 가지? 백제 팽창할 때 어디는 무조건 가죠? 고구려죠. 그렇죠. 이거 아는 거고. 또 어디 가죠? 서쪽이니까 빼고 나면은 북, 남,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으로 갔다. 동으로 갔다. 이 세 개 있다라는 거죠. 자, 저쪽에 남이 뭐라고? 마한이요. 마한. 여기는 시동만 걸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끝낸 겁니다. 그거를. 마한 끝낸 것이고. 자, 여기 동이 뭐랍니까? 특이하게 가야라는 거. 가야. 아시겠죠? 가야 처음 진출하게 된다. 고구려는 왕까지 죽였다. 평양성 전투라고도 하죠. 그리고 황해도 전투도 있습니다. 황해도하고 평안도가 지금 공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도 있죠?
중국 진출, 요소 산둥반도 진출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 친하러 간 나라도 있다. 어디? 동진. 자, 그리고 어디 진출? 왜 큐슈 진출했다라는 거. 이건 증거도 있다. 뭐 있죠? 칠지도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근초강의 업적이고. 근초강의 업적이 2번만 있는 거 아니죠? 뭐도 있죠? 1번 있죠, 1번. 1번은 뭐 있죠? 부자상속이 이때 됐다는 거지, 부자상속이. 그쵸? 자, 그리고 하나만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여기다 하나 추가한다면 뭐가 있냐면요.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흔적은 주로 언제 남긴다? 잘 나갈 때. 뭐로 남기죠? 주로 금성문이나 아니면은 문서에 남기게 됩니다. 금성문과 문서에. 자, 우리 근초강 때 금성문은 뭐 있죠? 칠지도. 칠지도는 우리나라가 자랑이야? 아니면 우리나라가 꿀리는 거였었어요? 자랑이죠? 일본 왕한테 하사한 거였었죠? 그쵸? 책은 뭐 있었죠? 문서는? 역사책 있었죠. 어디 역사책과 이름이 똑같죠? 일본 역사책과 이름 똑같죠. 일본 서기, 백제 서기, 둘 다 서기라 부르죠. 서기. 그래서 일본 서기가 백제 서기의 복제판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합니다. 이름도 똑같고요. 자, 그리고 자, 근초광 때 팽창하다가 그 뒤는 이제 누가? 고구려가 팽창하게 되죠. 자, 이때 죽고 나서 고구려가 이제 뭐에 정신 차리죠? 1번이 낫대, 2번이 낫대. 아, 1번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죠? 소수리망이 나타나는 거죠. 자, 다시 소수리망은 뭐의 무용성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아, 2번. 1번이 되지 않은 채 2번 하는 게 무용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자기 아빠 때 충분히 경험했었고. 그래서 뭐에 초점을 뒀었던? 1번에 초점을 뒀었던 사람이다. 1번에 뭐 하나 하고 있었죠, 지금? 앞에 부자상속과 지방은 좀 나왔죠? 그중에 뭐 하는 거죠? 요 세 개 했다고요, 세 개. 요 세 개가 소수리망의 업적이라고요. 요 세 개. 자, 뭐 했다고요? 불교 공인했다. 율령반포했다. 또 뭐 있죠? 공복을 지정했다는 말을 씁니다. 관등 같은 걸 했다라고도 합니다. 자, 거기 하나 더 있죠. 불교만 가지고 체제 정비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었죠. 뭐도 했었죠? 유학까지 뭔가 시도했었다는 거죠. 그 유학을 시도했었다는 증거가 뭐 있었죠? 태학이라는 거죠. 태학.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체제 정비에 초점을 두는데 이걸 불태율이라고 하죠. 내치 불태율. 그리고 싸우는 것보다는 뭐에 초점을 뒀었다? 친선에 초점을 뒀었다. 친선. 이때 친선에 썼던 나라가 누구였었죠? 가수죠. 이건 욕이고 이건 가수죠. 누구? 전진. 전진하고는 이때부터 친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말기 때였었고 이제 이 사람 때 본격적으로 친선을 합니다. 이 전진에서 뭐가 들어온 거죠? 불교가 여기서 들어온 거야. 불교에서. 불교가 여기서 순도라는 사람이 그렇죠. 자, 됐고요. 체제 정비 끝났으니까 이제 고구려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달린 왕들이 누구라고? 말 그대로 광장처럼 영토를 넓힌 사람이죠. 광장이라는 사람이다. 다시. 자, 광개토와 장수왕의 업적이 몇 개라고? 2개. 하나 더 붙인 몇 개까지? 3개까지. 흔적까지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흔적까지. 그중에 어디가 제일 초점이래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초점이래? 이제 2번에 초점을 두고 하겠다는 겁니다. 2번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뭘 그리면 되죠? 사자 그리면 되는 거죠. 사자. 다만 이 사자가 2개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둘이 다르다는 거. 그렇죠? 광개토하고 장수를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고구려가 잘 나간다 그러면 어디 공격했다는 말은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일단 백제죠. 그렇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한다?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요거. 근데 백제가 어떻게 했죠? 바로 항복했죠. 근데 항복이 가짜 항복이었었죠. 항복하자마자 뭔 짓 했었죠? 일본에다 SOS 청했었죠. 뭘 보냈다? 태자를 보냈다. 태자 전지를. 자, 이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뭐 있었다고요? 가야와 일본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누가 내려왔다고? 광개토가 내려왔다는 거지. 광개토가 내려오는데 이건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온 거죠? 도와주러 온 것이다. 도와주러. 자, 사료 너무 잘 나오죠. 사료 키워드 뭐 있죠? 5만 군대 파병했다는 거. 보병과 기병 5만 군데 파견했다. 그렇죠? 정확히 400년 때 있었던 일이죠. 합치면은 300년대 말부터 400년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죠? 자, 근데 요거를 누가 격파했다고? 광개토가 격파하고 이 군대가 어디까지 갔다고? 가야까지 가서 어디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가야사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쫄자 만든 거고요. 요거는 뭘 만들죠? 신라를 종속국 만드는 거고 종속국.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신라는 뭐로 본다? 고구려가 종속국으로 바라본다. 여기까지 변화를 미치죠. 이 변화를 뭐라고 하죠? 전기가야 연맹체가 해체되었다. 전기가야 연맹의 리더가 누구죠? 금강가야가 크게 쇠퇴하게 됐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장수왕 때 사자는 뭐가 있죠? 일단 뭐부터 시작한다고? 이것도 백제 공격을 할 겁니다. 다만 장수왕 때는 좀 다른 변화가 있었죠. 무슨 변화가 있었죠? 아예 이쪽은 포기하고 아예 어디 쪽으로 내려올 마음을 굳게 먹고 남쪽으로 영토 팽창을 굳게 먹고 내려오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죠? 평양천도부터 한다는 거죠. 평양천도. 이 평양천도라는 사실에 일단 얘들이 긴장하게 되죠.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죠? 자, 그 역사적인 나제 동맹이라는 게 나타나게 된다. 나제 동맹이라는 게. 그렇죠? 자, 이 중에 한 나라는 나제 동맹 가지고 불안합니다. 어디랑도 동맹을 또 시도했다고? 북이랑도 동맹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북이랑. 그렇죠? 성공 실패. 이건 안 됐다. 안 되고 오히려 뭐? 요것 때문에 열받아서 장수왕이 친히 쳐내려오는 그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두 문자 따면 뭐라고 하죠? 이 순서를 평나개한이라고 하죠. 평나개한. 그렇죠? 자, 그러고요. 자, 이 사람들의 업적은 또 뭐도 있나요? 이때 쳐들어온다면 이제 백제가 어떻게 되죠? 수도를 빼앗기죠. 그래서 이때 한강 지역이 누구 땅이 된다? 고구려 땅이 되고 백제는 수도를 어디까지 옮기죠? 웅진까지 옮기게 된다. 웅진까지. 자, 이게 국내 사정이고 국내 사정. 자, 여기에 국외 팽창까지 했었죠. 이 사람은 주로 어디? 만주에. 그쵸? 만주는 나라가 몇 개 있다고? 부족이 3개 있다. 뭐 있죠? 선비족. 또 뭐 있죠? 거란족. 또 뭐 있다? 말갈족이 있다라는 거. 다 갔다. 다. 만주의 3개 부족 다 건드렸다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후연. 이거 뭐죠? 삐려. 이거 숙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도 있었죠. 무슨 국가 있죠? 동부여라는 국가 있었다. 후비 슉동이라는 거 했었다라는 거고. 자, 그 중에 후연을 먹으면서 이제 고구려가 무슨 땅을 이때 취했다라고 하죠? 요동을 이제 확실히 취했다라고 하죠. 이때부터 요동은 계속 고구려 땅이 됩니다. 저 태조왕 때는 요동으로 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제 확실히 한다. 자, 이 사람은 어디 가죠? 내몽골 지역까지 가죠. 내몽골 지역. 만주 바깥에. 그게 뭐죠?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라고 하죠. 지두 부족을 점령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고구려 전성기를 말씀을 드리고 자, 고구려가 전성기를 겪고 나서 뭔 일을 겪게 되죠? 전성기를 겪고 난 뒤에 전성기 왕이 죽으면은 갑자기 삼각형이 어떤 형태로 된다고요? 전성기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아주 그냥 굳건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왕권이 무너지고 누가 설친다고? 요 귀족권들이 이제 강해진다라는 거죠. 자, 요 상태 직면했었던 게 고구려 몇 세기였었다고? 6세기 때 이랬었던 거죠. 자, 그래서 6세기 때 고구려는 뭐라 부른다? 왕보다는 귀족들이 연립한 정권 시대라 부르게 된다. 자, 요 시기 때 누가 다시? 백제가 다시 잘 나가게 된다. 백제. 자, 백제가 요때 뺏기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웅진 시대라고 하는데 웅진 시대 64년 동안 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이 웅진 시대를 극복한 왕들이 있어요. 가끔 나온다. 누구죠? 동성왕이 시동 걸어서 누가? 무령왕이 대충 극복하고. 자, 무령왕 아들 누가? 무령왕 아들이 대표적인 도박을 하나 하게 되죠. 무슨 도박을 하죠? 천도라는 큰 체제 정비를 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국가가 또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가. 그렇죠. 성왕이라는 사람이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 3명을 다시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3명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 3명의 업적도 몇 개라고? 2개라는 겁니다. 2개. 아시겠죠? 그 중에 뭐 하죠? 일단 싸울 상은 아니죠. 뭐 하는 거죠? 체제 정비를 다시 해나가는 거죠. 체제 정비를. 그렇죠. 요 사람의 체제 정비는 뭐죠? 지금 내부로 위축돼 있으니까 뭐 하는 거죠? 외부에 친구 구하는 게 일단 급한 일이었었죠. 이 사람 뭐? 신라와. 이 사람 어디? 양나라와. 그렇죠. 양나라와. 양나라와 또 어디? 외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체제 정비 중에 뭘 다시 했다고? 지방제도 다시 했다는가? 왕을
무시하는 지방 세력들을 다시 통제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 하죠? 그 나머지 다시 하죠. 다시 불러봅시다. 체제 정비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있죠. 뭐 있죠? 부지, 관, 불, 율 있죠? 그거 다시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 그쵸? 자, 부사상속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 관, 불, 율 뭔가 한마디씩은 할 게 있을 건데 일단 답이 있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답 정리하면 되는 거죠. 요거 뭐죠? 사비로 가서 이걸 다시 했다는 거죠. 그쵸? 지방제도는 뭐라고 하죠? 뭐 5부 5방제 같은 걸 만들었다. 중앙관료체계는 뭐 하죠? 22부 같은 걸 다시 만들었다. 그쵸? 이거 어디 가서 했다고? 사비로 가서. 사비 천도 후에 했다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 불교와 더불어 율령을 함께 해준 게 있었었죠. 이걸 뭐라 부르죠? 계율종이라고 한다. 계율종. 그 계율종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스님은 가끔 나오긴 하는 거죠. 누구라고 하죠? 겸익이라는 사람이 있다. 겸익. 자, 더불어 이 사람도 뭐 하죠? 역시 주변 국가의 도움 많이 필요하죠. 누구랑? 양나라와 또 누구랑? 외랑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자, 이 중에 외놈들한테 중요한 선물 하나 주죠. 그게 뭐죠? 자, 그러니까 이 외놈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신라 진흥왕과 같이 팽창하는데 혹시나 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놈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었는데 아주 좋은 선물 준다. 뭐죠? 처음으로 일본에 이제 불교가 가게 됩니다. 자, 불교가 갔다는 말도 되고요. 불상하고 불경을 전래했다. 같은 말이죠. 일본의 불경, 불상 뭐든지 간에 불교 제품 관련된 모든 단어는 성황 이전에 갔다 오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되게 쉬운 문제야 그런 거는. 아시겠죠? 처음입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때 팽창은 어떻게 했었다고?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터 백제가 누구랑 같이 움직이죠? 고구려랑 거대한 적을 누구랑 같이 막죠? 신라랑 막죠. 언제부터? 한성시대 때죠. 한성시대 때. 그렇죠? 이 왕이 누구죠? 비유왕가. 눌지마리간이죠. 눌지마리간이 누구 아들이죠? 내물 아들입니다. 자, 신라는 내물마리간 때부터 고대국가를 시작하는 건데 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물마리간의 업적도 몇 가지일까요? 2가지죠. 뭐 있죠? 체제 정비와 또 뭐 있죠? 영토 팽창이죠. 한 번에 안 될 뿐인 거지 하고는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때는 아주 작은 수준이지만요. 뭐 하긴 하죠. 저 부지 관 분류 중에 뭐 했을까? 부에 관한 거죠. 그 부자상속에 가는 것도 2단계가 있다 그랬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하는 거죠. 뭐죠? 박석김 중에 김 씨가 세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팽창은 뭐 했다고? 자, 우리 신라 팽창은 우리 지역으로 따지십시다. 신라는 어디 지역에서 생긴 나라라고? 경상북도죠. 자, 내물마리간 때 팽창은 뭐가 있다고? 경상북도에만 12개 국가가 있었대요. 지난 12개국. 그거를 통합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역을 통합했다. 이게 이 사람 때 일인 거고. 이걸 다른 말로 지난 12개국을 병합했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눌지마리간 때는 뭐 하나요? 부자상속하고 불교 들여오고. 근데 불교가 들여오자마자 바로 인정받지는 못하죠. 자, 그리고 뭐 했다는 게 중요한 업적이죠. 고구려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업적이죠. 백제랑 손잡았다. 이제 고구려랑 손잡는 게 아니라 백제랑 손잡기 시작한다는 게 신라의 큰 변화를 말하는 거죠. 자, 요때부터는 같이 움직인다. 자, 요 움직임을 조금 강화시켰던 게 누구였었다고? 동서지간이 된 거죠. 동성왕과 소지마리간. 자, 소지마리간도 굳이 말해보면 업적이 말할 수 있는 거죠. 몇 개 말할 수 있는 거죠. 2개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있죠? 체제정비와 또 뭐 있죠? 영토팽창을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중에 체제정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 소지마리간 때 체제정비는 부지, 관, 분류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5개 중에 찍으면 돼. 부지, 관, 분류 중에. 부는 끝났죠. 그럼 제끼고 뭐죠? 지에 관한 업적이 있죠. 그 지에 관한 업적이 뭐냐라는 걸 조금 좀 풀어서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지라고 생각해두고. 뭐 있죠? 부족적 육부를 행정적 육부로 바꿨다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 있고 또 뭐도 있죠. 우역이라는 게 지방제도입니다. 그것도 지방통신제도야. 지방교통제도입니다. 지방제도의 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백제하고 관계를 좀 더 끈끈히 했다라는 게 특징이고. 자, 그러고 이제 달리기 시작할 건데 달리는 왕들이 누구라고? 얘 힘들 때 고구려 센 놈들 다 죽었을 때 그때 얘도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 왕들이 누구라고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라는 사람이 있다.
자, 이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의 업적이 몇 개 있다고요? 몇 개? 2개 있는 거죠, 2개. 그쵸? 뭐하고 뭐 있는 거죠? 체제 정비와 또 뭐 있는 거죠? 영토 팽창이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하면 돼요. 체제 정비는 나눠서 하면 돼요. 부지, 관, 분류를 나눠서 하면 되는데 지증왕은 이름도 똑같네. 뭐? 지방 제도에 관한 업적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 사람은 뭐? 그 나머지 다라는 거죠. 이게 법흥이라는 게 뜻이 뭐라고요? 이 법이 뭐죠? 불교 또 뭐 있죠? 율령 또 뭐 있죠? 체제란 뜻도 있어요. 중앙 체제도 이 사람이 한다. 그 나머지는 이 사람이 합니다. 자, 중앙 체제 정비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세부적인 게 중앙 체제 내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중앙 체제는 세부적으로 몇 개를 말하는 거죠? 부자상속도 2단계가 있고 지방제도 2단계가 있다며요. 중앙제도는 그 안에 몇 개가 있다고? 3개를 묶어 말하는 거죠. 뭐하고 뭐죠? 관등, 관청, 귀족회의 만들었다고 하면 된다고. 이게 다 누구 때라고? 법흥 때라고. 법흥 때. 아시겠죠? 영토 팽창은 어디 하나요? 이 사람 어디 가죠? 강원도. 삼척과 강릉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가끔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삼척에다 강릉에다가 줄을 설치했다 그러면은 지증왕이라고. 삼척과 강릉이 어디 말하죠? 지증왕의 팽창은 어디죠? 강원도죠? 강원도. 강원도는 뭘 말하는 거죠? 태백산맥을 경계로 형들 싸움에 끼지 않으면서 조신하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강원도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눈에 띄지 않는 곳. 산 저쪽 건너편이라고. 건너편. 동해안 쪽에. 자, 이 사람은 어디를 가죠? 경상남도 갔다는 거죠. 경상남도. 경상남도가 무슨 의미가 있죠? 해안가를 얻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해안가. 그렇죠? 그 해안가에 있었던 경상남도 그 국가 이름이 뭐죠? 금강가이죠. 금강이 무슨 뜻이죠? 김해란 뜻이죠. 신라한테 꿈은 이루어진다. 이 하나 된 겁니다. 경상북도에 치우쳤었던 신라가 팽창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또 만드는 거야. 그게 경상남도 해안가를 얻었다라는 것은. 자, 그리고 진흥왕 때 진짜 흥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업적은 저렇게 말하면은 2개죠. 그렇죠? 2번이 주가 되긴 하지만 뭐도 있죠? 1번도 있죠. 1번. 1번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 진흥왕 때 체제 정비에는 굳이 쓴다면 뭐 있었나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부지, 관, 분류 생각한다면 암기하시면 돼요. 뭐 있었나? 부지, 관, 분류. 앞에 부지는 빼자 일단. 관. 중앙 관청 하나 또 만드는 거 있잖아요. 품주라는 거 만들잖아. 품주라는 거. 이게 나중에 집사부의 기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니까요. 또 뭐 만들죠? 육군사관학교 하나 만들죠. 화랑도 공인했다는 거. 화랑도. 불교에 관한 큰 업적이 있죠. 뭐 있죠? 최초의 절을 만들고 뭘 만들었다? 교단을 조직했다는 거지. 교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거 하는 거야. 그냥 부지, 관,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부지, 관, 분류. 그것도 대입만 시키면 돼요. 대입만. 이거 정리 잘 하시고요. 이걸 정리하신 다음에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되도록 이제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정리하신 다음에 한번 외워보세요. 안 외워지는 게 바보일 겁니다. 그거는 안 외워지는 게 바보고 저거를 저렇게 정리해놓고 문제 푸는데 안 풀리면은 그게 더 바보일 거야. 그 웬만큼 이 장애가 없다면 저거는 될 겁니다. 저거 하고 나면은. 아시겠죠? 자,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진흥광 때도 역시 뭘 그릴 수 있다고요? 사자 그릴 수 있는 거죠. 사자. 근데 진흥광 때 삽자에는 뭐가 오버랩 되죠? 백제가 오버랩 되죠. 같이 움직이죠. 같이. 그쵸? 그래서 뭐 있었죠? 형아는 한강 하류가, 나는 상류 갈게. 자, 이 상류를 뭐라고 한다고? 자, 진흥왕은 1번도 있지만 2번 영토 팽창이 중요한 건데 진흥왕 때 영토 팽창은 어디라고? 강원도, 경상남도, 여기는 어디라고? 충청도에 처음 발 디뎠다는 게 이제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 충청도로 갔다라는 게 무슨 고개를 넘었다라고 하죠?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 경계를 말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령을 넘어섰다는 거야. 중령.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충청도를 발 디딘 거고 충청도 발 디디면 거기에 배 타고 바로 그냥 쭉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 잡으면은? 한강 잡으면 한강 잡고 어디까지 가죠? 하류까지 쭉 가버리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거 누구 걸 뺏은 거죠? 백제 거 뺏으면서 둘이 같이 하다가 이제 둘이 원수지간이 되는 그 계기가 된다라는 거고. 자, 이거 간 다음에 어디로? 경상남도 가야 아예 없애버리고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함경도까지 더 올라갔다라는 게 이 진흥왕 때 업적이죠. 이 순서까지 알아두셔야 되죠. 뭐부터? 충청도 1번, 지금 서울 2번, 경상남도 3번. 경상남도 가야는 경상북도에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 진출했다가 어디까지? 경북 고령에 대가야까지 가서 대가야 없앴다. 그래서 아예 가야 지워버렸다는 거고, 마지막이 함경도. 뭘로 증명할 수 있다고? 자, 비석이 있다라는 거죠. 비석이 단북 창마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단북 창마. 자, 이게 누구 업적이라고요? 진흥왕 업적이다. 자, 진흥왕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무슨 상황 발생하죠? 강력했던 왕이 죽으면서 잠깐 뭐가 발생하기도 하죠. 꼬다리가 잠깐 이렇게 된 상태가 나오기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귀족들에 의해서 폐위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진흥왕 뒤에. 그게 누구죠? 진지 드시다가 폐위된 사람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의 위기를 잠깐 다시 극복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평인데, 진평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다고요? 저거 똑같이 다시 뭐를 했다? 체제 정비를 다시 했다라는 거죠. 체제 정비를. 자, 진평이 다시 뭘 했다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 지, 관, 불, 율 다시 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뭐 하죠? 뭐 하죠? 이거는 좀 너무 구식이죠. 그쵸? 뭐 하죠? 요구하는 거죠. 뭐 하죠? 요구하는 거죠. 이 불교와 율령을 같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계율종이라고 하죠. 그 계율종을 전파한 사람이 누가 있죠? 여기는 누가 있죠? 원광이라는 사람이 저걸 해준다는 거지. 원광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 진평왕 때 다시 겨우 이거를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는데 진평왕에 가장 큰 한계가 하나가 있었다. 무슨 한계가 있었죠? 자, 그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아들이. 누가 등장한다? 여왕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고대 국가 때 왕은 전쟁 시기에 총사령관 역할도 해야 됩니다. 총사령관이 여자야.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자가 왕이 됐다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자가 왕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게 얘들의 무지한 불만을 만들어내게 돼요. 무지한 불만을. 그래서 선덕, 진덕으로 이어지는 여왕들이 등장하는데, 선덕한테는 뭐가 필요했었냐면은 이 여자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같은 거를 말하려고 많이 썼다는 거죠. 이 사람 때 체제 정비에는 이게 포함돼요. 당위성을 보여주려고 많이 했었다는 거죠. 구라 많이 하죠. 무슨 구라 있었죠? 뭐 지기삼산이. 그리고 신라 때 가장 위대한 건축물들이 저때 다 나오죠. 뭐 나오죠? 탑 두 개랑 첨성대 하나 있죠. 탑 두 개랑. 그렇죠. 그 중에 그때 지은 탑 중에, 그 절과 함께 지은 탑 중에 저기 있죠. 무슨 탑이 있죠? 분황사 탑이 있죠. 분황사가 뭐라 그랬었죠? 그 지기삼사에서 그 꽃 그림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거다 그랬었잖아요. 그 중국 황제가 우리나라 여왕을 희롱한 거죠. 여자가 정치하는데 무슨 향기가 있겠어 이렇게 욕한 건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 거 있었죠. 아니야, 난 향기가 있어. 그게 뭐죠? 향기가 만방으로 퍼진다. 분황사라는 걸 지은 거야. 분황사. 이게 그 여자 때 일이다. 그 여자 때. 첫 번째 여자 때. 그렇죠? 자, 진덕까지 그게 이어지는데 진덕 때 큰 위기가 발생하는데요. 자, 이때는 백제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되게 약했었어요. 그래, 무슨 공격도 있었죠? 내부의 공격도 있었었죠. 무슨 난? 비담의 난이라고 하는. 이 백제 공격을 뭐라고 하죠? 대야성 전투라고 하고요. 대야성. 자, 심지어는 백제가 누구랑 손잡고 같이 움직인다. 고구려와. 그걸 뭐라고 하죠? 당항성 전투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고요. 자, 이 위기 끝에 642년인데, 자, 이 위기 끝에 이거를 당나라한테 계속 부탁하면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칠 거리가 없었나 보고 있었는데, 당나라가 그만 싸우라고 했는데 이때 집권자인 연개소문과 의자왕이 무시하고 계속 신라를 괴롭히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 혼내겠다고 쳐들어온 게 645년에 당태중에 침입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